안녕하세요. 웹소설 공학연구소입니다. 1인칭과 3인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웹소설 작품 영상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3인칭으로 써라, 3인칭으로 쓰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1인칭으로도 재미있는 웹소설을 쓸 수 있는데 왜 대부분 3인칭을 추천할까요? 3인칭이 정말 1인칭보다 좋은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웹소설의 카메라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인칭과 3인칭의 차이. 먼저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인칭, 나는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3인칭, 진석은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겉으로 보면 나는과 진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1인칭은 주인공에게 카메라가 붙어 있다. 1인칭을 쉽게 생각하면 주인공의 눈에 카메라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공이 보는 것, 주인공이 듣는 것, 주인공이 느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아는 것. 독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검을 꽉 쥐었다. 독자는 진석이 경험하는 장면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석이 모르는 것을 독자에게 먼저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1인칭은 몰입이 강하다. 그렇다고 1인칭이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경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다. 이 문장과 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다.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직접 이야기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경험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1인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3인칭은? 이번엔 3인칭을 보겠습니다. 진석은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1인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조금 뒤로 빼보겠습니다. 진석은 던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로 헌터들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던전 입구 위쪽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주인공을 따라가다가 주변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3인칭의 큰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 3인칭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3인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3인칭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석은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진석은 숨을 죽였다. 카메라는 3인칭이지만 여전히 진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석이 듣는 소리, 진석이 보는 것, 진석의 행동. 이것을 중심으로 장면이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3인칭 제한적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왜 3인칭을 추천했을까?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인칭이 1인칭보다 무조건 좋아서는 아닙니다. 장면을 설계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웹소설의 카메라,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투 장면을 보겠습니다. 진석이 몬스터에게 달려들었다. 카메라를 조금 멀리 빼면 뒤쪽의 헌터들이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다. 왼쪽에서는 불꽃이 터졌다. 오른쪽에서는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진석에게 가까이 가면 진석의 손이 멈췄다. 원경에서 근경, 다시 근경에서 원경.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장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은 초보 작가가 장면을 연습하기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1인칭은 나쁜가? 전혀 아닙니다. 1인칭은 오히려 주인공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강력합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 1인칭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결국 1인칭은 나쁘다, 3인칭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중요한 건 카메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인가? 진석은인가?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1인칭은 카메라가 주인공에게 강하게 붙어 있고, 3인칭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점은 문장의 주어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자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마무리로 그래서 초보자는 3인칭으로 써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3인칭이 장면을 설계하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에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시점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웹소설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원경으로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근경으로 중요한 순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그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갈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웹소설을 쓴다는 건 문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시선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카메라는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언제 보여줘야 할까요? 같은 정보라도 언제 보여주냐에 따라 장면의 긴장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웹소설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웹소설 공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